노광규 순천시장이 생태수도 인류 순천을 목표로 민선 7기와는 다른 시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와 아파트 난개발 등 산적한 현안 문제에 대해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파출소에 에어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순 사건을 주제로 한 지역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의 천재 화가 손상기 화백의 작가 정신을 이어받은 작품은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섬 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 위치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열한 경쟁 끝에 목포시로 선정됐지만 제방 규정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8기 각 지역의 새로운 시정 방향을 살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순천시입니다. 10년 만에 다시 순천시를 이끌게 된 노광규 시장은 정원 박람회와 쓰레기 처리 시설, 아파트 난개발 등 여러 현안들을 두고 민선 7기와 다른 해법을 제시하며 시정에 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순천시의 비전은 대한민국 생태수도 인류 순천입니다. 노광규 시장은 도시 재도약의 시작으로 정원 박람회 성공 개최를 꼽았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박람회의 주요 콘텐츠와 인적 구성에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노 시장은 취임과 동시에 조직위원회 본부장 인사 등을 단행하며 변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의 눈높이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완전히 틀을 바꾸는 그런 모습의 정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 해결하지 못했던 쓰레기 처리 시설과 관련해서는 여수시, 광양시와 연계한 광역 처리 시설 건립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광양망권 지자체들의 공통적인 문제인데다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취임 초기 급하게 서두르지 않겠다는 게 노 시장의 생각입니다. 쓰레기에서 자원으로 인식하는 시간들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되신 두 지역의 자치단체장들과 합의를 하고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복합 쇼핑몰 유치에 대해서는 기업 측에 유치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노 시장은 단순히 시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아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통합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긍정적 결과를 예상했습니다. 기업도 아마 이런 점에 상당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듣고 있고 또 우리가 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민선 8기 또 다른 변화가 예상되는 분야는 아파트 인허가입니다. 도시의 환경적, 미래적인 요인을 살피지 않았다고 비판한 노 시장은 난개발에 대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습니다. 도시 전체의 교통과 환경과 굉장히 여러 요인을 고려해서 도에다가도 서류를 전달하든가 이런 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노 시장은 조직 문화에 대해서도 비효율이 극대화돼 있다며 시민들의 눈높이와 시대 변화에 맞는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해법을 찾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시의 보조금 운영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민협은 최근 지난해 여수시 결산검사 의견서를 인용해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수령기관의 이사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지만 여수시는 해촉이나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업 실적은 저조하고 비용 지출은 과다했는데도 이를 승인에 문제가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민협은 또 여수시가 수년간 받지 못한 케이블카 공익기부금 30억 원을 조속히 해결하라는 지적도 반복되고 있지만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민협은 정기명 여수시장이 관련자 문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시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산을 철저히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제8대 여수시의회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규, 강재헌 의원이 각각 선출됐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오늘 제8대 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 선거에 나서 단독 출마한 김영규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고 강재헌 의원과 주재현 의원이 출마한 부의장 선거에서는 15대 11로 과반수를 차지한 강재헌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시의회는 오는 7일과 8일 상임위원회 구성과 상임위원장 선거를 통해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오는 11일 제8대 의회 개원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얼마 전 파출소에 에어 화살총을 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취재 결과 경찰은 눈앞에서 괴한이 위험한 무기를 들고 도주하는데도 그대로 보내준 뒤 2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하얀 비닐봉지를 든 20대 남성이 여수 봉산파출소로 향합니다. 파출소 입구에 도착한 남성은 내부를 향해 화살총을 겨눕니다. 굉음과 함께 발사된 화살은 방역용 아크릴판에 꽂혔고 탄알은 사무실 안쪽까지 튀었습니다. 화살총 발사 후 남성은 사건 발생 12시간 만에 거주지 인근에서 붙잡혔고 지난 2일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남성이 소지했던 80cm 길이의 에어 화살총은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한 독일제 제품으로 허가 없이 반입이 금지된 무기류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은행 강도를 하기 전 예행 연습을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반인 상대로 연습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진술을 우리한테도 하고. 그런데 사건 당시 파출소 당직 경찰관들은 남성이 눈앞에서 위험한 무기를 들고 도주하는데도 20여 분이 지나서야 현장 대응을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시 CCTV에서도 화살총을 발사한 남성이 파출소 옆 창고로 몸을 숨기는 모습이 확인되지만 파출소에서 나와 남성을 뒤쫓는 경찰관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위험한 무기류를 가졌기 때문에 우선 무전과 업무용 휴대폰으로 지원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총소리처럼 너무 크게 들려가지고 직원들이 일적 피지 우려서 바깥 상황이 할일이 안 돼가지고 바로 나가서 잡지를 못한. 경찰은 당시 근무했던 봉산파출소 팀장 직원을 대기 발령 조치한 뒤 초동 대응 미흡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범행을 저지른 남성에게는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이 첫 정책 업무로 교직원 연수 제도의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교사의 장기간 연수로 담임 교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6개월 과정으로 운영되는 교육 전문 직원 임용 전 특별 연수의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 전라남도 교육연수원의 오래된 시설을 현대화하고 미래지향적인 연수 시스템 구축도 요청했습니다. 6월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폭이 IMF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6월 전남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년 전보다 7.1% 상승했고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 지수는 지난해보다 8.6% 상승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가 17.4%, 수입 쇠고기가 25.2%가 올라 농축수산물의 오름세가 두드러졌고 경유는 51.3%, 휘발유는 31.6%가 올랐습니다. 국내 유일의 섬 전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섬진흥원이 지난해 목포 사막도에 문을 열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한국섬진흥원은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꼼꼼한 준비 없이 목포시가 무작정 기관 유치에만 열을 올린 게 아닌지 의문입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자치단체 공모로 입지를 선정했던 한국섬진흥원. 목포와 신안을 비롯해 전북 군산, 경남 통영과 남해, 충남 보령과 홍성, 인천 중구와 옹진군 등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섬을 가장 많이 보유한 신안군이 목포시에 양보했고 결국 다도해의 관문 목포시가 섬 정책의 심장부가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섬 주민 여러분에게 필요한 일들을 하는데 효율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목포시는 사막도 공원에 있는 옛 항운노조 건물 등을 한국섬진흥원의 부지로 삼았지만 제반 규정 검토가 제대로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섬진흥원은 사막도 공원과 같은 도시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공원 계획에서도 부적합한 시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계획상 교육 연구시설로 정해져 있어
공원 녹지법이 허용하는 공원 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사막도 공원 조성 계획상 섬진흥원 부지는 공원 관리사무소로 반영돼 있습니다. 목포시가 섬진흥원을 유치하기 전 마무리했어야 할 공원 조성 계획 변경 등 행정 절차를 무시한 결과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목포시는 역시 공원대 설치가 불가한 섬 연구기관을 섬진흥원 인근에 조성하는 등 섬허브 클러스터로 만들겠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부분을 살펴보면 모습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생각도 안 한 거죠. 지금 기존에 건물이 있었고 비슷한 사실로 활용이 되고 있었고 거기에 위치한 거여서. 한국섬진흥원이 공원 내 부적합 시설이란 꼬리표를 떼기 위한 해결책도 마땅치 않습니다. 섬진흥원 부지를 사막도 공원에서 제외하면 쉬운데 1,000억 이상 투입된 사막도 복원화 사업을 감안하면 면적 축소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출범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한국섬진흥원을 다른 건물로 옮기는 건 역시 쉽지 않아 목포시가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더위 기세가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 전 지역에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무더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오후 들어 가끔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2도 정도 더 오르겠습니다. 여수가 24에서 29도, 순천이 25에서 31도, 광양은 25에서 32도, 고흥은 24에서 3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광주도 25에서 34도, 목포는 25에서 33도 예상됩니다. 내일 해상 파도는 0.5에서 1m, 바람은 초속 6에서 9m로 불겠습니다. 먼바다 파도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바람도 8에서 12m로 불겠습니다. 만조 시간은 여수가 1시 19분과 13시 40분, 간조가 7시 29분과 19시 43분입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그 밖의 날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5도에서 26도, 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요즘 전남 도립미술관에서는 여순 사건 등 지역의 상처를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한 지역 작가의 작품 전시회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남 도립미술관엔 지역을 기반으로 전국을 아우를 수 있는 다양한 기획전들이 연중 개최되면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의 머리를 회화작품 8점으로 표현한 작품 망각입니다. 정확한 얼굴에 윤곽이 없는 이 작품은 여순 사건 등 지역의 역사 속 상처와 아픔이 상징적으로 담겼습니다. 작품 속 붉은 색채는 빨갱이로 내몰리며 부역자로 낙인됐던 민중의 역사를 형상화했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다시 일어서는 몸이란 주제로 열리고 있는 여수 출신 박지호 작가의 이번 기획전은 지역이 안고 있는 상처를 주제로 한 70여 점의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여수를 기반으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박지호 작가의 작품 속에는 여수의 천재 화가 손상기 화백의 작가 정신도 담겼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픔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손 선생님이 다 작업에서 보여줬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에게는 어떤 작업의 길을 만들어주는 어떤 역할을 해주셨죠. 이처럼 박지호 작가 기획전을 포함해 지난해 개관 이후 전남 도립미술관에서 개최된 작품 전시회는 모두 16차례에 이릅니다. 특히 올해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완화되고 지역에서 쉽게 관람하기 힘든 작품 전시회들까지 연중 개최되면서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만 4만 7천여 명에 이릅니다. 박지호 선생님 전시를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월 평균 200여 명 정도 증가가 될 정도로 좀 타 지역에서 많이 오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전남 도립미술관이 미술로 지역과 세계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열린 공간으로 빠르게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지난해 해남과 여수 등 5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한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가 전남 22개 시군으로 확대 운행됩니다.
전라남도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나머지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바우처 택시를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우처 택시는 일반 택시를 활용한 비휠체어 교통약자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 콜택시와 함께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로 가동이 중단됐던 여수시 도시공원 내 바닥 분수가 오늘부터 일제히 재가동했습니다. 여수시는 이순신공원과 미평공원, 웅천해변문화공원 등 시내 6곳의 도시공원 바닥 분수에 대한 청소와 점검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다음 달 말까지 오전 11시부터 매시간 10에서 15분간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용수를 교체하고 저류조의 청소와 시설물 점검, 수질 검사 등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역 기업의 단기 충격 극복을 위해 전남 위기 대응 기업 비즈니스 센터를 통해 선정한 25개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합니다. 전남 테크노파크는 지난 2018년부터 영암에 위치한 조선산업센터의 전담 조직을 꾸리고 산업위기 기업의 다양한 애로사항 대응과 현장 밀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